자, 국방경영정보 원어민들 반갑습니다. 경영정보, 국방경영정보의 황선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주 차로 일렉트로닉 커머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우리가 이제 상거래라고 하면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는 이런 이제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이제는 일렉트로닉, 전자적으로 상거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죠. 과거에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테스코, 까르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월마트도 들어왔었고 이런 월마트나 까르푸 등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에 뒤처져서 홈플러스에 뒤처져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철수를 했고 그 이후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들어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로서 오래 자리를 잡았었죠. 하지만 요즘 홈플러스도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죠. 왜 그럴까요? 어차피 시대는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전자적인 상거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쿠팡이죠, 쿠팡. 쿠팡이 매출액이 4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금액의 매출액을 단일 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쿠팡이나 옥션이나 11번가나 이러한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바로 상거래, 무슨 상거래?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화폐의 탄생은 화폐는 측정해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교환할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한 사람과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돼지고기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쌀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겠죠. 나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너 돼지고기 좀 줘. 내가 갖고 있는 쌀 줄게. 그래, 물물 교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돼지고기하고 쌀하고 돼지고기는 지금 안 먹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해서 버려야 돼요. 쌀은 비교적 돼지고기에 비해서 조금 오래 더 보관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는 가치가 물건마다 서로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돼지고기랑 쌀을 서로 물물 교환할 때 돼지고기 얼만큼을 주면 쌀 얼만큼을 줄까요? 이게 측정하는데 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다? 바로 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체감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점심값 5,000원, 6,000원, 7,000원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내식당에 가든 일반 식당에 가서 조금 저렴한 식당 가면은 6,000원, 7,000원이면 점심 해결했어요. 하지만 요즘 6, 7,000원으로 점심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김밥 한 줄이 5,000원, 6,000원입니다. 김밥 한 줄이. 저도 오늘 저녁 김밥 먹었는데 김밥 한 줄이 5,500원이에요. 김밥 한 줄이 5,000원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1,000원이었습니다. 한때 김밥 천국, 김밥 나라도 유명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까? 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시중에 돈이 많아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맞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100만 원 있는 사람한테 짜장면 10,000원인데 사 먹겠습니까? 하면 고민을 해요. 100분의 1을 짜장면으로 내야 되는데 나 100만 원밖에 없는데 고민을 해요. 하지만 10억 있는 사람한테 짜장면 10,000원인데 사 먹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사 먹을게. 2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그래, 2만 원. 현금 10억 있는데 2만 원 정도 쓰지 돈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물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겁니까? 우선 반은 맞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는 맞아요. 하지만 돈이 풀렸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의뢰를 해서
돈을 많이 찍어요. 현금을 많이 찍어갖고 찍은 돈을 바로 시중에 막 던져요? 그러진 않겠죠. 공무원 월급 주고 댐 공사하고 도로 공사하고 자꾸 갈아엎고 이거에 대한 인건비 주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돈을 주는데 이때 현금을 주나요? 안 주죠. 현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돈을 많이 찍진 않아요. 왜? 현금을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의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런 규칙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처럼 군인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월급을 500만 원 받았어요. 이 500만 원을 받았으면 시중에 500만 원이 풀린 거겠죠? 맞죠? 그런데 시중에 500만 원이 풀린 게 아니라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5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은행에 가서 KB 국민은행에 가서 예금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럼 KB 국민은행은 이 500만 원에서 혹시 모를 사항을 대비를 해서 보통 20%를 입마에 붙게 돼요. 나머지 80%를 대출해줘요. 그러면 80%니까 4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500만 원을 예금했기 때문에 나는 500만 원이 있는 사람이죠. 자, 400만 원을 대출해간 이 사람은 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내 지갑에는 얼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400만 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500만 원의 돈이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대출받은 사람은 서로 900만 원어치의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또 갚아요. 돈을 갚아요. 그럼 돈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또 돈을 더 예금을 해요. 은행은 이거를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는 실제로 500만 원을 은행에 입금을 했지만 500만 원이 400만 원 빌려주고 400만 원에 또 80%, 또 80%, 또 80%, 80%씩을 계속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게 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현금 따발이 풀리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풀리는 거다? 수치상으로 풀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화폐의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화폐의 변천사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 이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편리한 거죠. 근데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보안이 철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측면에서의 전자상거래와 서비스 측면, 통신 측면, 비즈니스 측면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인터넷상에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업 대 기업끼리 상호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을 모두 포함을 하는 거죠. 자, EDI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전자문서 교환이 바로 전자상거래가 나오게 한 그 역사적인 바로 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소매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최초의 온라인 쇼핑 1979년 바로 비디오텍스라는 걸 시작을 하는데 뭐냐면요. TV 홈쇼핑입니다. 오늘날 TV 홈쇼핑이 엄청나게 대중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 홈쇼핑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시잖아요. 쿠팡이나 옥션에서 인터넷 쇼핑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원래 광고가 TV 홈쇼핑이 먼저 예전에 지상파에서 있었습니다. TV 홈쇼핑이 있었지만 방송 채널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바로 종편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방송 채널을 늘렸죠. 방송 채널을 늘리면서 홈쇼핑 전문 채널이 나오고 홈쇼핑 전문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물건 팔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라인 소매상의 등장은 197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TV에서 물건 팔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 대신 주문은 어떻게 하죠? 전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신문을 많이 봤었는데
신문 보면은 뭐 자전거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많이 보는데 신문의 한쪽의 반면에 뭐 말하면 뭐 신발, 구두 막 이런 거 신사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화 주문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고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서 받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결제 방법이 지금은 대부분 뭘로 합니까? 카드 결제를 하다가 이제는 카드 결제 말고 여러분 많이 하시는 뭐 삼성페이, 페이 개념으로 많이 가죠. 뭐 네이버 페이 이런 것도 그렇고 애플페이 이렇게 많이 페이 개념으로 또 많이 결제를 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커머스, PC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이고 M커머스, 모바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전자상거래다. 그래서 M커머스 오늘날 많이 하고 있죠. 모바일 상거래.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건을 주문하는데 PC보다는 노트북보다는 아마 핸드폰을 더 많이 써서 주문을 할 거예요. 보통 7대 3의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바일로 사용하는 게 더 7, 그리고 PC가 3 정도의 비율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보안 시스템이 더욱더 확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인증서 발급을 요청을 합니다. 어디에? 등록 대행 기관에 요청을 해요. 그럼 등록 대행 기관에서는 인증서 발행 요청을 CA 인증기관으로부터 요청을 해주고 대행을 하는 거예요. PA사는. 그래서 인증서를 내가 발급을 받습니다. 인증서를 발급을 받은 다음에 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서명을 통해서 온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이 인증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를 확인해야 되겠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문자 메시지가 오면 숫자 2자리를 누른다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검증을 하죠. 하지만 오늘날은 이러한 공인인증서 절차도 많이 풀렸고 물론 사용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일부 사용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민간으로 넘어왔죠. 이 인증 시스템이.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톡을 이용한 인증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전자송금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신용카드 거래, SET라고 하는 신용카드 거래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상품에 판매하는 사람은 결제 요청을 페이페이를 해요. 그러면 송금자가 과거에는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여기서 출금이 됐어요. 그리고 대금 입금이 됐고 물건을 배송해주는 이러한 초기의 방식이었는데 좀 복잡했죠. 카드 결제가 아니라 돈을 입금해야 돼요. 가상계좌에다가. 하지만 뭐가 등장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PG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LG U 플러스 또는 뭐가 있냐면 토스 페이먼트 이런 데도 전부 다 PG사예요. 그래서 이 PG사는 대신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상점에 들어가서 이 벤을 이용해서 카드사를 했던 방식에서 중간에 뭐가 들어오냐 여기 보세요. 카드 가맹점 PG사가 중간에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G사는 자 내가 물건을 구매를 해요.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요. 이거를 대행을 해서 실제 신용카드사에 돈을 먼저 주는 거죠. 그런 방식을 먼저 취하고 있는 게 바로 PG사다. 그리고 물건을 받아오는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중간에 PG사,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등장을 했다. 요즘은 또 모바일 결제라고 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하여튼 페이입니다. 페이. 많이 쓰실 거예요. 저는 인터넷 거래도 전부 다 이 삼성페이로 결제를 제일 많이 하죠. 스마트 앱 결제로도 많이 하고 하는 거죠. 또 애플 삼성페이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NFC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더 진보됐기 때문에 NFC 기억나시죠? NFC 핸드폰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핀테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IT 기술하고 금융이 결합을 해가지고 훨씬 더 금융을 IT화 시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토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카카오뱅크. 저는 토스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여러 자산 관리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또 문제는 또 좋은 점은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굉장히 좋고 편리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전자 서명
많이 아시죠? 전자서명을 해서 나를 진정한 사용자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전자서명이 되는 거죠. 새로운 전자상거래 기술의 예를 보면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할 거고 또는 앞으로 이 무인도를 이용해서 택배 서비스가 곧 상용화가 많이 될 겁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실제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가 있고 미국은 아마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실용이 될 겁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가상 쇼핑몰 구현이 가능하고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 매장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무인 편의점 많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무인 자동차 쇼핑, 서비스로의 소매점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도킹숍이라는 게 있는데 도킹숍은 모바일 업자들이 임시로 입주하여서 판매 구역을 넓히는 형태로 고객 기반이 낮아 상시적 시장을 열 수가 없는 지역에 순회하면서 일주일씩 시장을 열어 숍을 구축을 해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과거의 모일장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과거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바로 무인 매장, 인공지능화 시켜서 미래의 전자상거래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샵을 차린다 그러면 1년 영중 지속적으로 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또 이거가 이런 것도 있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자회 같은 거 있죠. 바자회. 근데 아파트 단지에 어떤 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떤 바자회 등을 열어요. 천마 텐트를 치고. 이럴 때도 카드 결제 전부 다 되거든요. 이러한 전자상거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창고가 없는 데모샵 이를 등장하는데 이런 거 갑자기 기억나네요. 파일럿샵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파일럿샵이라는 어떤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하나의 매장을 만들어요. 근데 이 매장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을 런칭을 여기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또 그 다음 신제품 런칭하고 또 반응 보고 그 다음 런칭하고 또 반응 보고 이게 이제 팔로우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많이 있습니다. 청량리역 가도 많이 있고 중구 쪽에 가도 있고 그런 매장들이 좀 일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